12월 28일 금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주택 경기, 고용 지표가 개선된 수치를 보였지만 재정 절벽 현실화에 대한 우려로 장중 한때 1%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장 막판 들어 하원이 오는 30일 개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낙폭을 축소했습니다. 하지만 뉴욕 증시는 이날로 4거래일째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4% 하락했고 S&P 500 지수는 0.12%, 나스닥 지수는 0.14% 내렸습니다. 성탄절 연휴 휴장을 끝내고 문을 연 유럽 증시는 미국 재정절벽 협상 기대감 속에 상승세로 마감했습니다. 이날 유럽 주요 증시는 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미국의 재정절벽 협상 재개를 앞두고 혼조세로 출발했으나 협상이 시작되고 타결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면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프랑스는 0.59%, 독일은 0.26% 상승했고 영국은 전날과 비슷했지만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 미국 하원이 재정절벽 협상 시한 하루 전이자 휴일인 이달 30일 소집됩니다. 미국 언론에 따르면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컨퍼런스 콜을 통해 동료 공화당 의원들에게 30일 오후 6시 30분 일제히 등원하라고 알렸습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이 이날 어떤 사안을 처리하려 의원을 소집하려는지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으나 일단 이번 의회 임기가 완전히 끝나기 직전인 새해 1월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한 주 만에 감소하면서 고용시장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미국의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전주보다 12,000건 감소한 35만 건으로 예상치인 36만 5천 건을 큰 폭으로 밑돌았습니다. 4주간 평균 실업수당 청구 건수 또한 전달보다 11,250건 감소하며 2008년 3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재정절벽 우려로 악화됐습니다. 12월 소비자 기대지수가 65.1로 시장 전망치인 70을 밑돌았을 뿐 아니라 지난 8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린 크랑프 컨퍼런스 보드 경제지표 담당자는 재정절벽 우려로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했다며 작년 8월 부채 상한선 상향 조정 협상 때도 부진한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신규 주택 판매 수가 증가하며 최근 부동산 경기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11월 신규 주택 판매 지수는 37만 7천 건으로 지난달보다 4.4% 증가했습니다. 이는 2010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기록이지만 전문가 예상치 38만 2천 건을 밑돈 수치입니다. 신규 주택 매매 평균 가격은 24만 6,200달러로 전달보다 3.7% 올랐고 주택 공급은 10월 4.9% 증가해서 11월 4.7% 증가로 소폭 줄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12월 28일 금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을 끝으로 2012년의 주식시장은 문을 닫게 됩니다. 올 한 해 특히 연말이 되면서 미국의 재정 절벽 문제는 연일 시장의 이슈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간밤 뉴욕 증시는 재정 절벽 협상이 난항 겪으면서 출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협상이 다시 시작됐다는 소식에 뉴욕 3대 지수는 낙폭을 줄이면서 약보 확보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 배당락에도 불구하고 양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올 한 해 증시를 마무리하게 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 공매입니다. 예, 간밤 뉴욕 증시 장중엔 낙폭이 컸습니다. 하지만 단 협상이 시작됐다는 소식에 낙폭을 줄이면서 3대 지수가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다우지수가 13,096포인트까지 18포인트, 나스닥이 2,985포인트까지 4포인트, S&P 500이 1,418까지 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시초가 부합 출발 후 하락 반전에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로 다우지수가 13,000이 붕괴되며 3대 지수 모두 1% 넘는 폭락세를 보였으나 장마감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일요일 하운이 개원한다는 소식에 급반등의 낙폭을 축소한 채 4일째 하락 마감하며 재정절벽 협상 여부에 따라 장중 변동성이 큰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재정절벽 협상과 12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65.5로 11월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해 4개월 내 최저치로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였으나 11월 신규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비 4.4% 증가해 20개월 내 최대치를 기록하고 신규 수급수당 신청 건수도 35만 건으로 2주 만에 감소 전환되어 시장에 긍정적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자동차, 타이어, 호텔, 건설업종 중심으로 35개 업종이 상승했으나 철강, 금융, IT, 항공, 화학, 반도체 업종 중심으로 92개 업종이 하락하여 하락 업종이 3배 정도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존스 30개 종목 중 상승 종목 5개, 나스닥 1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은 27개, S&P 500개 종목 중 상승 종목 178개의 하락 종목이 303개로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네. 엑스페디아, 애플, IBM, 올마트, 구지어, 타이어, 월플 등이 강세를 보였으나 시스코, 알쿠아, 인텔,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오라클, 리서치 모션 등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서 미국 증시는 국내 증시와 달리 다음 주 월요일 날 폐장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주 월요일 31일까지 재정절벽 협상 결과에 따라 연말 연초 변동성이 전망되니 리스크 관리로 대응할 것을 조문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한 마감 상황과 업종별 흐름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3.25로 주간시장 대비 1.1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저점 262.50, 고점 264.8로 2.3포인트 범위 내에서 거래량은 18,500계약이었습니다. 이틀 만에 지난주 거래량 18,000계약선을 회복하며 미 증시에 따라 변동성이 큰 장이 전개되었습니다. 시초가 264.45로 강보합 출발 후 264.8까지 0.45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미 증시가 급락하자 262.50까지 1.85포인트 하락하다 장마판 미 증시가 반등하자 낙폭을 축소하며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82계약, 외국인이 70계약 매수한 반면에 기관이 98계약 매도하여 개인과 외국인의 매수대, 기관은 매도가 대결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와 달리 우리 증시는 오늘이 마지막 거래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 선물과 옵션 시장 대응 전략 어떻게 살펴보는 게 좋은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전일 시장은 배당락으로 하락 출발 후 외국인이 19일 만에 현물을 매도하였으나 외국인이 선물을 매수하고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되며 삼성전자 중심으로 반등이 전개되자 일중 고가 부근에 마감하였습니다. 또다시 선물, 삼성전자 프로그램 매수가 장세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금일 시장은 미 증시의 하락으로 시초가 하락 출발 후 연말을 앞둔 차익성 경기 매물이 출회되며 하락 마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말 결산을 앞두고 윈도 드레싱 기대감이 있으나 반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초가 하락 후 반등 시도 시 매도 관점을 제시합니다. 시초가 263.70 전후에 하락 후 264포인트 부근을 고점으로 재차 낙폭을 키울 수 있습니다. 종합지수 1990포인트,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고점으로 제시하지만 추가 상승한다면 최대 고점 종합지수 1995, 선물지수 265포인트가 될 수 있고 낙폭이 클 경우에는 종합지수 1970, 선물지수 262포인트 지지가 중요합니다. 최대 저점으로는 선물지수 261포인트까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은 장 초반
네. 3초반 하락 후 반등 시 264포인트에서 매도하시는데 추가 상승 시에는 264.5포인트 이상에서 2차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고 하락 시에는 262포인트와 261포인트 부근에서는 반등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물지수 260.70포인트 지지가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변동성이 지금부터는 1월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2월물 콜 매도와 2월물 양 매도로 옵션 프리미엄 감소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금요일 주사항은 마지막 거래일로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큰 폭 상승도 가능하나 매수세가 약할 경우 오히려 차익성 매물이 출회되면 낙폭이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금일은 연말 연초 변동성 때문에 해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재정 절벽의 불확실성, 폐장 이후 회의 증시가 31일까지 열리기 때문에 불확실에 대비하는 전략으로 일단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는데 현금 비중이 적고 주식이 많은 분들은 선물 옵션을 통한 해지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주식을 많이 보유한 분들은 선물 매도나 콜 매도 또는 풋옵션을 소량으로 매수하여 연말 연초 변동성에도 대비하면서 연말을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윈도우 드레싱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겠지만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반등 시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의견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석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도 먼저 살펴볼 키워드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가지 이슈를 진단해 볼 텐데요. 올해 농산물 가격 변동폭이 컸다라는 것과 또 미국 재정협의 협상이 5일 남았다라는 점 오늘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였죠. 올해 농산물 가격 변동이 상당히 컸습니다. 여름에 미국의 가뭄으로 수확량이 크게 줄었는데 올 한 해 이 농산물 가격 변동폭 한번 살펴봐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자주 네. 말씀 못 드리는데요. 오늘 원자재 가격 중에서는 농산물 시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농산물 펀드에 올해 간접 투자를 하신 분들은 수익률이 어느 정도 기대한 만큼 올라선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여름에 미 남부 지역의 곡창지대의 가뭄으로 인해서 저희가 7월 18일 이 시간을 통해서 에그플레이션의 우려를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옥수수 가격과 콩 가격이 작황이 부진하면서 올해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세를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시카고 선물거래소에서 올해 끝난 옥수수 가격은 부시엘당 장중 $690 수준에 머물면서 올해 17% 가까이 상승했고요. 콩도 부시엘당 $1,412에 장중 거래가 되면서 올해 15.3%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이 옥수수와 콩 가격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기적 수요까지 보태면서 30% 이상 가격 변동성이 아주 크게 나타났고요. 다만 밀 가격은 올해 5.9% 상승세에 그쳤는데요. 역시 옥수수와 콩은 미국이 최대 산지라는 점에서 가격 변동성이 크게 나타났고 밀 가격은 중국과 인도, 그 다음에 미국이 산지라는 점에서 가격 변동성이 조금 낮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WTI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90.87에 마감을 했습니다. 올해 $10 정도 수준에서 하락세가 나타났고요. 금 가격은 온스당 $1,663 70센트에 마감하면서 연말로 갈수록
상승폭을 반납하면서 3.5%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렇게 보면 올해 원자재 시장에서는 농산물 가격의 변동성이 매우 큰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연말 식탁 물가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죠. 주요 업체들도 원가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 같은데 곧 가격 인상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겠네요. 그렇죠. 그 뉴스를 통해서도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 가격 인상의 뉴스를 현재 그 목도하신 내용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콩이나 옥수수의 최대 생산지인 미국의 경우에는 재고를 풀어서 가격의 상승분을 흡수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곡물 수입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인 경우에는 결국에는 2분기 약 6개월의 시차를 두면서 가격 상승분을 그 소비자 가격에 전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뭄이 가장 심했던 7월 대비해서 이제 6개월 정도가 됐기 때문에 밀가루 수입 업체인 동아원이 최근에 출고가 밀가루 가격을 8.7% 올렸고요. CJ제일제당과 롯데제과도 식용유나 무력 가격, 그다음에 과자의 출고 가격을 10% 가까이 현재 인상하거나 인상 대기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나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내년 1분기까지 이 가격 변동이 컸었던 밀가루와 전분, 유지력 가격이 특히 밀가루 가격은 내년 1분기까지 30% 이상 올라갈 것으로 현재 파악을 하고 있어서 2개월여 금리 동결을 한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연말과 연초 물가 관리가 가장 큰 복병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밀가루 가격의 인상은 이런 제과 제빵 업체들의 그 케이크라든지 이런 쪽에 가격 인상이 전가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콩에서 나오는 기름 이런 쪽은 식용유 가격을 들썩이게 하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 특히 농산물 가격에 현재 그 소비자의 그 장바구니 물가 이런 쪽에 가격 전가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또 뭐 이른 한팔 채소값이 금값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내년 농산물 가격 전망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올해보다는 변동성은 조금 줄어들 것으로 미국 네. 농무부가 현재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그 가뭄이 조금 그 미국 쪽에 곡창지대가 좀 잦아들면서 내년에는 조금 작황이 좀 올해보다는 좀 나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옥수수 가격과 콩 가격이 그나마 7월 대비 조금 이렇게 하락한 것은 남반구 지역인 브라질에서 작황이 예전 수준만큼 현재 올라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들 수가 있겠습니다. 미국의 농무부가 내년도 곡물 생산량은 올해 대비 3.5%가 감소할 것으로 봤고 소비량도 약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고량을 통해서 현재 가격 변동성을 좀 제어하고 있는데요. 재고량은 10% 이상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엘니뇨나 라니뇨 현상, 최근 겨울에 이렇게 찬 공기가 우리나라를 급습하는 이런 부분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쪽에 농림부, 특히 농무부의 걱정이 현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년도 농산물 가격도 이런 기후 변화에 어떤 흐름이 나타날지가 가격 변동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이슈입니다. 올해 재정절벽 협상 시한이 미국 시간을 기준으로 5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 비관론도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제 네. 정규장으로는 올해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요. 네. 시원스럽게 재정절벽 이슈가 타결됐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도리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도 현재 그 타결을 짓지 못하고 연말까지 현재 그 미뤄진 그런 흐름입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민주당도 부시의 감세안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지만 일부 연장안에 대해서는 현재 받아들이는 쪽으로 상정을 하는 쪽으로 현재 추이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존 베이너 의장이 플랜 B를 하원에 상정하려고 했지만 이것이 이제 불발되면서 다소 불협화음이 커졌다는 점,
오바마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현재 급거 백악관으로 돌아왔지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일괄 타결보다는 부분 타결 쪽으로 현재 가닥을 좀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은 그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존 베이너 의장이 오는 30일 저녁 회의를 소집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대화 채널을 열어두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네. 뭐 하원 그 회기를 연장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급박하게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화당의 하원이 현재 주도권을 주는 플랜 B보다는 민주당이 주축이 된 상원을 통해서 이 부시 감세안의 부분 연장을 통해서 하원의 표결을 촉구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현재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의 상원의 대표를 맡고 있는 미치 매코넬 대표가 상원 민주당 안을 수용할지 여부가 관심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렇게 상원에서 공화당이 민주당 안을 수용하게 되면 하원도 이를 표결에 붙여야 되는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렇게 베이너 의장이 올해 12월 30일과 1월 2일까지 회기를 연장하겠다라고 밝힌 것도 상원 쪽의 입장이나 표결 움직임에 대응하려는 현재 수순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글로벌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자, 올해 마지막 거래일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중앙경제연구원의 남은우 원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우리 증시 우려했던 배당락 효과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양 시장 모두 상승세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코스피보다 코스닥 쪽의 상승폭이 더 컸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배당락 기산일이었기 때문에 지수 자체가 굉장히 떨어져서 출발하는 게 정상적인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배당락이 일어나고 나면 전체적으로 매물이 상당히 좀 많이 쏟아지게 되어 있는 날임에도 불구하고요. 네. 전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매수세가 좀 들어온 부분, 특히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 매수를 좀 강화하는 부분이 나타났었고요. 이에 따라서 상승 마감하면서 일단 1987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제 배당이 기대가 거의 없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요, 거래소보다는 상당히 좀 강할 수밖에 없는 날일 것이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역시 코스닥이 1.9%가량 급등하면서 마감이 되었는데요. 특히 최근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의 행보에 따라서 코스닥의 여러 테마들이 움직이는 것과 동시에 지금 현재의 박 당선자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어떤 언행이라든지 그리고 행동의 어떤 내용들이요, 굉장히 좀 코스닥 쪽에서 오히려 좀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희망 속에서 코스닥이 좀 더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특징주까지 한번 살펴볼까요? 예, 전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특징주가 많이 있겠지만 우선 LG 디스플레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작년 2010년이죠. 3분기 이후에 실적이 급속도로 좀 악화가 됐었거든요. 그 이후에 11년 같은 경우 적자였고요. 12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로 2010이라든지 그리고 런던 올림픽까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은 기대를 하면서 11년 주가가 움직였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히려 전체적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의 공급 과잉이 나타나면서 크게 좋은 실적을 내지 못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점진적인 안정을 찾아가면서
3, 4분기 본격적으로 턴어라운드 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 4분기 기대치가 굉장히 좀 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3, 4분기 영업이익보다는 한 98%대, 크게는 100%대까지 늘어나는 영업이익을 좀 기대하고 있는데요. 약 5천억 정도가 기대된다. 이렇게 기관들의 리포트가 나오고 있고요. 내년 시장을 보면은요, 좀 더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해상도의 시대가 이제 본격적으로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울트라 HD라는 현재의 풀 HD의 한 3배를 뛰어넘는 해상도를 가진 부분이 있고요. 또 플렉시블 LC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상용화될 가능성, 그리고 스마트 기기, 휴대폰 같은 경우에서도 좀 고해상도를 채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2013년 굉장히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 더군다나 이 공급 과잉의 문제도 굉장히 좀 많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2013년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몰려 있음으로 인해서 전일 같은 경우에는 또 상승의 폭을 좀 크게 가져간 흐름이었고요. 주가 또한 굉장히 좀 많이 최근 들어서 하락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반발적 매수세 또한 들어오면서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는 수급에서도 특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 줄곧 순매수 행진을 이어가던 외국인이 19거래일 만에 순매도세로 돌아서기도 했는데 이런 매도세가 오늘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외국인의 수급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19일 연속 순매수에서 순매도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이 외국인의 현재의 그 매수 부분은요,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는 상당히 좀 과한 상황이면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수 차익 잔고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프로그램 매수 차익 잔고는 결국에는 다시 매도 물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물량일 것인데, 과연 이 물량이 언제 나오느냐, 그리고 현재 들어와 있는 외국인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자금이 유럽계 자금이거든요. 이 유럽계 자금을 과연 다시 미국의 양적 완화에 의해서 세계적 유동성이 미국 중심으로 다시 풀려나가는 시점에서 미국의 자금이 과연 받아낼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관심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선물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넘어갔었고요. 이는 역시 배당을 보고 가겠다는 의지가 좀 강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배당락 같은 경우에는 배당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일 외국인 매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컸었고요. 이제 문제는 배당은 끝난 상황이지만 이제부터 본격적인 외국인이 이제 매수 차익 잔고를 프로그램 쪽에서 이제 쏟아내느냐, 청산해 내느냐에 대한 관심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부분을 오늘 좀 계속적으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로 또 하나의 좀 긍정적인 부분은요. 윈도우 드레싱, 오늘 이제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펀드의 수익률을 좀 착시 현상을 일으켜서 좀 좋게 보이려고 하는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충분히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외국인의 어떤 매도가 나온다 할지라도 현재 시장에서 충격받는 부분이 나타나기보다는 일단 연말 마지막 거래일에 대한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이제 1월 효과에 대한 중소형주에 대한 점진적인 매수세 확실히 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오늘장 이제 체크 포인트로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올 한 해 유럽과 미국의 재정 위기로 우리 투자자분들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은데요. 오늘 하루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한번 좀 꼼꼼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올 한 해 굉장히 좀 힘들었었고요. 그렇죠. 코스닥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1년 내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수익률이 나타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데요. 자, 지금 최근에 들어서 코스닥의 주가의 흐름들이 12월 달에 굉장히 거래소 대비 안 좋았었거든요. 그렇지만 1월 효과가 충분히 나타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1월 효과라는 것은 1년 중에서 1월 달에 주식 상승률이, 주가 상승률이 가장 좀 평균적으로 높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그리고 중소형주 쪽으로의 수익률이 굉장히 높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현재 굉장히 우호적이네요. 일단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거래소 대비 너무나 많은 조정을 받았었고 탄력이 좀 둔화되어 있는 부분과 그리고 1월로 넘어가는 부분, 이 부분이 겹치면서 일단 본격적으로 중소형주에 대한 준비를 좀 차근차근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오늘장 이제 가장 큰 중심이 될 수 있는 부분 1월까지 포함해서요. 역시 IT가 될 것 같습니다. IT와 그리고 중소형주 가치적으로 볼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2013년 다시 이제 바이오
시대가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어필될 가능성이 크니까요. 바이오 관련 종목들에 대해서도 좀 관심 있게 보시고요. 또 하나, 이 박근혜 당선자의 본격적인 정책이 나타나기 시작할 1월이기 때문에 더 중소 기업에 관련된 중소기업 부품주들 같이 관심 있게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의 관심 종목도 한번 설명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장 관심 종목은 바이오에서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자, 바이오의 대장주이자 코스닥의 대장주입니다. 셀트리온이고요. 2012년에도 좋은 실적 계속 냈었고요. 2013년에도 아주 좋은 실적이 기대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대한 지금 그 의지, 복지에 대한 부분들, 의료에 대한 부분들이 이 박 당선자의 의지가 굉장히 좀 강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역시 제네릭 시장에서 상당히 좀 이익을 얻어갈 가능성이 많고요. 글로벌 바이오 특허의 만기 자체가 보통 2013년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오 특허 만료된 이후에는 본격적인 바이오 제네릭 시장이 열린다고 볼 수가 있는데 세계적인 어떤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셀트리온 쪽으로의 어떤 그 매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될 가능성이 크고요. 따라서 2013년은 셀트리온 이 기업의 한 단계 더 도약하는 1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시장 자체로 본다면 역시 그간 코스닥을 이끌어왔던 종목들이 바이오가 아니었고요. 게임이라든지 뭐 엔터라든지 그리고 LCD 부품 이런 부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다시 원천적인 코스닥의 흐름들로 전개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 속에서 가장 영업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셀트리온 중심으로의 어떤 회귀가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에 대해서 좀 접근을 해보자 하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매수가는 현 가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치로는 한 29,000원대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손절 가격은 24,500원 선으로 잡으신다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가 26,000원, 그리고 목표가가 29,000원, 손절가는 24,500원이라는 점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중앙경제연구원의 남문우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2012년 올해 드디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재정 절벽 우려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 꿋꿋하게 제자리 걸음을 걷고 있는데요. 오늘 하루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들어볼게요. 네, 한국이나 미국이나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절벽 협상의 어떤 그 진전 여부에 따라서 출렁거리는 모습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아마도 그 협상 그 불발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밀릴 수도 있는데요. 대신 또 뭐 기관 투자가들이 아마 그 종가 관리도 좀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미국은 한때 이제 13,000 깨졌었죠. 그랬다가 30일에 이제 하원이 다시 재개된다는 소식으로 이제 낙폭을 좀 축소했는데요. 현재로 봐서는 저는 이제 근본적인 걸 좀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오늘은 이제 철저하게 혼조세가 나타날 것이다. 삼성전자를 주목하자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평소에 말씀드렸던 논리하고 뭐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 이제 코스피 수급가 등락을 좀 말씀드려보면 모처럼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이제 매도를 해줬습니다. 1,600억 정도 매도해줬었는데요. 11월 28일 이후로 이제 그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조짐이 좀 약간 좀 불안하다 볼 수 있겠고 어제 이제 코스피 등락이 이제 5포인트 정도 상승해줬는데 결국은 삼성전자 하나가 상당히 강해서 그렇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동안 지수 상승을 거품으로 주장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논리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주장했는지 두 가지로 나눠드리겠는데, 첫 번째가 뭐냐, 현재는 가짜 유동성 장세라는 얘기예요. 진정한 유동성 장세는 경기 호황하고 통화량 증가 두 가지가 다 같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바로 80년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그때 3조 시대가 열리면서 엄청나게 그 경기가 호황이었고, 88 올림픽이 있으면서 그때 이제 통화량이 엄청나게 팽창했습니다. 그리고 클린턴 정부 때였던 1992년부터 2000년까지가 미국이 이제 그때가 바로 진짜 유동성 장세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실물 경기가 사실 뒷받침이 안 되고 있어요. 돈만 풀린 가짜라는 거죠. 두 번째가 뭐냐면, 미국은 현재 사람으로 말하면 위독한 환자입니다. 협상 시나리오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요. 최상은 뭐냐, 재정적 협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절충형 결론이 아마 될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라든가 공화당 어느 한쪽이 원하는 쪽으로 되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된다고 해봤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당장 죽지 않게만 되는 거지 결코 그게 멈추지 않는다는 거고요. 최악이 뭐냐, 협상이 실패하는데 연방 정부 부채 한도가 12월 31일자로 꽉 차버립니다. 16조 4천억 달러거든요. 만약에 두 개가 터져버리면요, 이론상으로 보면 디폴트까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그동안 제가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그냥 철저하게 확인해서 대응만 하시면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 오늘 전략 궁금한데요. 주식 비중과 함께 테마주에 대한 흐름까지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1950세 이상에서는 이제 50에서 75%, 1950세 미만에서는 25에서 50% 이 정도 네. 보시면 되겠고요. 연말에 반드시 보유할 종목과 테마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이제 종목은 이제 031330 S&P인데요. 이거는 계속 분할 매수에 들어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이거는 매각이 예정돼 있는데 단가가 3,200원입니다. 3,200원을 받지 않는 한 어차피 이 종목은 팔지 못한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기 바라겠고요. 테마주는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드렸었잖아요. 신공항 관련주. 누차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당선자가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했다가 일주일도 안 남겨놓고 뭐라고 했었냐면은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당선자의 어떤 그동안의 어떤 성격이라든가 기타 정치 행보를 봤을 때 쉽게 말 바꾸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두 가지는 하면은 무리가 없을 것 같고,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요. S&P 같은 경우에는 딱 그 눌림목 구간인데요. 계속해서 브라이머스 들어가 보세요. 1,900원, 1,800원, 1,700원 밀리는 대로 들어가시면 뭐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동방성기하고요. 지금 나가는 게 동방성기거든요. 최근에 저점에서 한 50% 정도 올라왔다. 지금 어제 살짝 조정받았는데 제가 볼 때는 탄력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영화음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면 어제 같은 경우 특히 이제 게임주라든가 기타 엔터주 같은 경우가 이제 많이 반등이 나왔는데 아마도 저는 연말 종가 관리 차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아쉽지만 오늘이 마지막 방송인데요. 많은 분들이 정말 아쉬워하실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5월 7일부터 시작해서 한 8개월 정도 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고점까지 완벽하게 적중을 해주고 끝내면 좋은데, 그렇지 못하고 이제 해를 넘길 것 같아서 좀 죄송합니다. 하지만 올해 제가 저점 매수 성공시켜드려서 아마도 많은 도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잠깐 쉬는 동안, 트위터와, 카페를 통해서 여러분께 계속해서 정보 좀 전달해 드리겠고요. 굿모닝 대박 예감 시청자분들께 드릴 수 있는 약속은 제가 이제 휴식 기간에도 얼마든지 이제 정보를 전달한다. 그 다음에 지수가 급등하는 급변 상황이 되면 언제든지 제가 다시 출연하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꼭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더 좋은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올해 2.1%를 기록한 뒤 내년에는 3%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내년 소비자 물가는 2.7%로 2%대 안정적 흐름을 이어가고 경상수지는 300억 달러 흑자를, 취업자는 32만 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겨울 채소값이 폭등했습니다. 채소값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었고 배추 도매값은 무려 5배나 폭등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거나 암에서 완치돼 생존한 암 유병자가 10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다행히 암 환자의 생존도 높아져 10명 중 6명은 암 진단을 받은 뒤 5년간 생존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업 사장님들 사이에 여풍, 노풍 바람이 거셉니다. 지난 2006년 이후 5년간 여성 및 50세 이상 기업 대표는 늘어난 반면 남성 및 40대 이하 대표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 대표의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슈의 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부가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게다가 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 즉 올해처럼 2% 성장할 가능성을 크게 본다고 밝혔다고요. 네, 그 정부가 4%로 제시했던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석 달 만에 3%로 1%포인트 내렸습니다. 정부는 당초 유럽 재정위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회복 국면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해결이 지지부진해서 실물 경제 침체가 지속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습니다. 또 내년 국제 유가를 1배럴에 100달러로 예상했지만 107달러로 하락폭이 제한된 것도 요인이 됐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1분기에는 미국 재정 지출 급감 가능성과 스페인의 대규모 국채 만기, 2월 이탈리아 총선 등 위험 요인이 몰려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내년 경제 성장률이 3% 위보다는 아래, 즉 2%대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미국과 유럽에서의 불확실성이 매우 큰 시기라고 볼 수 있다면서 이런 1, 4분기의 불확실성이 해소돼야지만 당초 3% 전망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국회에서 내년 본 예산안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언급하기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3.3%에서 2.1%로 1.2%포인트 하향 수정됐습니다. 통상 명목 성장률이 1%포인트 떨어지면 세입이 2조 원 정도 줄어듭니다. 정부는 하지만 한 해 340조 원이 넘는 재정 지출, 240조 원이 넘는 세입 규모에 비춰볼 때 2조 원이 그리 큰 액수는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내년 취업자 수 증가폭은 올해보다 12만 명 적은 32만 명, 경상수지 흑자폭은 120억 달러 적은 300억 달러, 소비자 물가 상승폭은 국제 곡물 가격 영향으로 0.5%포인트 오른 2.7%로 전망했습니다. 정부는 저성장 속에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면서 일자리 창출과 중소기업 정책 금융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계속되는 한파에 채소값이 폭등했습니다. 지난해보다도 2배 이상 뛰었고 배추 도매값은 무려 5배나 올랐다고요. 네, 최근에 채소값이 상당히 많이 뛰었는데요. 네. 서울시 농수산물 유통공사는 어제 가락시장에서 도매된 주요 농산물 가격이 대부분 지난해보다 2배 이상 폭등했다고 밝혔습니다. 당근은 상등급 20kg 한 상자 기준으로 79,50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보다 245%나 가까이 가격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와 가격을 비교하면 3.5배가 된 것입니다. 배추는 10kg 한 망이 8,476원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434%가 인상돼 5배 이상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시금치도 4kg 한 상자가 14,326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가까이 값이 뛰었고 양배추도 8kg 한 망이 1,031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라 가격은 2.6배가 됐습니다. 총각무도 2kg 한 단이 지난해보다 130% 올라 3,000원에 도매됐고 무는 18kg 한 상자가 8,712원으로 지난해보다 38% 올랐습니다. 도매가가 뛰다 보니 소매가도 같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마트에서 배추 한 통 가격은 2,980원으로 지난해보다 153% 올랐고 무는 한 개에 2,150원으로 99% 오르는 등 대형마트의 채소값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2배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유통업계는 지난달부터 시작된 이른 한파로 작황이 좋지 않은 데다 겨울철 채소 산지인 제주도 역시 태풍과 한파의 영향을 받아 채소값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네. 이 암 환자 100만 명 시대 다행히 완치율도 64%나 될 정도로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폐암이나 간암처럼 남성이 더 많이 걸리는 암은 여전히 위험한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네, 지난 10년 동안 암에 걸렸다가 완치된 사람은 모두 100만 명에 이릅니다. 네. 국민 52명이 한 명꼴로 암에 걸리는 셈입니다. 다행히 의학적으로 완치로 보는 암 발병 뒤 5년 생존율도 53%에서 64%로 훌쩍 올라갔습니다. 10년 동안 생존한 비율도 암 환자 절반에 가까운 49%나 됐습니다. 건강검진을 통해서 조기 진단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만큼 생존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다만 성별로 비교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암 완치율이 더 낮았습니다. 여성 환자가 많은 갑상선암이나 유방암은 5년 생존율이 90%가 넘는 반면 남성이 더 많이 걸리는 간암과 폐암 생존율은 30%가 채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정기적인 암 검진은 물론 음주와 흡연, 비만 같은 암 위험 요인을 피하는 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기업 사장들 사이에 여풍, 노풍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고요. 간략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그 통계청이 최근 개발해서 발표한 네. 그 기업 생면 행정 통계를 따르면 국내 영리 기업 중에 50세 이상이 대표를 맡고 있는 그 비중은 지난 2006년 40%에서 2011년 51.1%로 급증했습니다. 그에 비해 40대 연령 이하 대표의 비중은 59.6%에서 47.9%로 감소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한 이슈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